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그래요. 오른쪽에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왔다 갔다 우리가 지금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어차피 하나의 네. 권역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생활권이 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대요. 여기 있는 분들이 건덕대 현대 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상권 이용할 그 수도 있고 상권을 다 이용할 겁니다. 이게 차로 가보니까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 차로는 너무 가까워요. 뭐 그렇죠. 도보로는 조금 멀지. 음. 근데 이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 진짜 너무 가깝거든요. 블랑 서밋도 원래 이제 계약금 5%에다가 안심보장제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저급했던 이게 저조했던 계약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도 해링턴 말에도 안심보장제 계약금 5% 이런 거 하다 보니 프로모션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계약률이 많이 올라왔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봤던 이제 이 편한 세상 이런 거 예. 국제금융시티 요것도 계약금 5%잖아요. 예. 요건 안심보장제 아니죠? 아닙니다. 네. 장단점을 저는 얘기를 갖다 일단은 해주면은 첫째 이제 장점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가장 큰 장점은 보죠. 주변에 계속 개발이 나. 저는 개발 중에서 최고 큰 게 신축 아파트 들어오는 게 최고 큰 개발이거든요. 계속 치줄 거다. 그렇죠. 우미린도 바로 옆에 지금 완성하거든요. 바로 할 거고 계속 한 3, 50년 동안 네. 좋은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올 거다. 얘도 관측을 났죠. 그래서 계속 들어올 거다.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지금보다 분양가는 더 비쌀 것 같아요. 당연히 비싸죠. 그래서 그게 일단 저는 가장 큰 장점.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이제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철도 트램도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장점이죠. 자, 단점을 따지자면 1차적으로 일단은 너무 비싸다. 일단 가격이 비싸다. 그래, 비싸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GIR 할 때 비싸다 그랬죠. 비쌌죠. 근데 지금 피가 그렇죠. 1억이부터 넘게 붙었어요. 그 손피가 1억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와 비싸 욕했죠. 네. 근데 얘가 피가 붙으면서 얘 6억 분양하니까 미친놈들 욕 태박아졌죠.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어때요? 근데 얘가 이제 7억 분양하니까 얘는 완판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은 8억이라고 비싸다고 욕을 하겠지만 주변에 분양하면 또 옆에 얘가 더 비싸게 분양할 거네요. 제가 볼 때는 26년 요거 아이콘이 요거 분양할 때 걔는 비싸게 분양할 겁니다. 비싸게 분양하죠. 부산의 제2LCT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2LCT라고. 그렇죠. 와, 여기도 초역세권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편한 우리가 블랑 서밋이 들어오기 전에 이 편한 세상이 분양했다면 정말 아직까지도 미분양이 계속 심각했을 것 같은데 블랑 서밋도 뭐 이제 프로모션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계약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받쳐주다 보니까 이 편한 세상도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또 지금 단점이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평대가 25평하고 84가 하나도 없다는 게. 지금 달려가더라도 없습니다. 84를 좀 잡기는 힘들겠네요. 힘든 게 없어요. 일본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기본 다 가져갔고 남은 거는 다 처리가 됐고 없습니다. 완판됐어요. 요즘 투자자들 확실히 빠르다 그죠? 그래서 지금 6677밖에 안 남았어요. 뭐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남아있다는 게 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단점이라고 보고 거기다 이 똥천이잖아. 우리가 말하는 똥천. 부산 사람들 똥천이 아니라 똥천이에요. 똥천이라는 얘기 하거든요. 네, 똥천이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똥천을 걸었거든요. 네. 어떻던가요? 색깔이 파랗더라고요. 파랗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다가 또 연결되잖아요. 네, 바닷물을 계속 끌어올리가 지금 저걸 하고 있잖아요. 이거 욕을 태꺼이 들어먹고 있죠. 돈을 갖다 엄청나게 쓰는데도 아직까지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그래도 옛날만큼의 조금은 그래도 좋아진 느낌이 굉장히 나더라고요. 계속 하니까 언젠가는 또 청계천까지는 안 가지만은 그래도 좀 맑아지지 않을까. 그 정도로 개발하기에는 이 동천이 조금 범위가 그러니까 규모가 조금 크긴 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동천은 그냥 약간 조그만 졸졸졸 흐르는 그런 하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바다 연결되는 천이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얘의 이제 동천의 핵심은 저 위에 이제 서면 라인, 1번가 라인까지 복개가 됐을 때는 걔가 핵심이죠. 약간 청계천처럼 만들겠다. 요 라인이 그 뒤에 맞습니다. 거기를 다 걷어내가지고 청계천처럼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게. 여기는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원래 여기가 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개를 한 거죠. 근데 그걸 다시 이제 뜯어내고 이제 하천을 만들어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도심지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또 1번가가 또 우리가 살아나겠죠. 지금 많이 죽었지만. 기대됩니다. 참. 저도 기대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구도심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인프라가 현재로도 조금 괜찮은데 앞으로 이렇게 주거가 많이 들어오면 정말 기대해 볼 만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금융시티로 가가지고 여기에 일자리가 진짜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약간 핵심 프로젝트의 그런 느낌도 들어요. 서울의 여의도.
부산, 서울의 여기. 여의도. 아, 그 표현 좋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부산. 돈 만지는 분들이 확실히 이제 소득도 예. 높고 예, 또 예. 여기에 파생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좀 있잖아요. 예, 예. 뭐 보통 보면 이제 여의도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사실 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그렇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거기가 땅값이 비싸더라고요. 예. 그럼 여기 인근도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있다고 봐요. 나중에 음. 전문년 1까지 된다면은 지금 현재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어디 살겠어요? 넘어가겠죠. 그렇죠. 해운대나 해운대나 뭐 뭐 남구 쪽 남구나 넘어가겠죠. 수영권에 넘어가겠죠. 근데 이제 저렇게 문열 1 같은 기체가 거의 취입층까지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아이콘이 이런 거지. 저런 게 들어오면은 뭐 멀리 안 가고 여기서 충분히 음. 살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여기에 내가 이제 가끔 임원급 되시는 분들이 연봉 뭐 한 몇억 되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은 아파트 해봐야 이게 없잖아요. 두산이 부제네스밖에 지금 맞아요. 지어진 게 없잖아요. 네. 하버시티. 네. 하버시티 살기는 싫잖아요. 맞아. 그럼 이제 블랑썸이 지어지면 여기 살든지 아니면 뭐 아이코니 네. 뭐 이런 데 살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 자이 네. 이쪽에 이렇게 올 건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남구나 해운대나 수영구나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좀 고소득자는 그렇죠.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네, 향후에 맞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지어지고 나면 예, 예. 이로 인해서 이제 좀 네. 선택받을 확률이 높을 것 네. 같아요. 이렇게 쭉 가면 확실히 주변에 개발도 있고 네. 우리가 뭐 문현 쪽에는 뭐 그렇다는 아파트가 뭐 딱히 좀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나치고 지게골 네. 이제 목골 쪽에서 내려졌죠. 네. 예, 목골 예. 가면 이제 사실 그렇죠. 이제 약간- 진정한 남구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렇죠. 약간 주거로서 굉장히 음. 선한한 지역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3,000세대가 넘는 레전드도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또 올해 입주를 한 네. 대형 힐스테이트 대형 네. 센터를 여기도 참 입지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목골역 주변으로 해서 학원가가 이렇게 또 형성돼 그러니까 있고. DIL이 조금 이제 음, 안 좋은 게 음, 주변의 환경이 음. 인프라가 제대로 없거든요. 아, 이쪽은 그죠. 롯데캐슬 아래쪽은. 레전드에 비하면 레전드 쪽에 다 음. 인프라가 다 학원이라든지 모든 게 요 구청도 있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입지는 솔직히 레전드가 훨씬 나아요. 레전드가 그죠? 좋다. 그렇죠. 네. 사실 여기도 약간 조금 경사도가 있긴 하지만은 제가 뭐 몇 번을 다녔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안에 단지 가면 그렇게 못 느끼고 일단 뭐 가까이 초등학교, 그다음 남구청 안에 또 보건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거 네. 보건소 있는 거 좋더라고요. 교육지원청이야 뭐 그렇죠. 우리가 잘 안 하니까. 그리고 역과 이제 학원가 이런 것들이 제가 예전에 뭐 한 7시인가 해서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그 시간 되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원을 이제 맞습니다. 애들이 갔다가 많아요. 이제 네. 집에 네. 가는 애들도 있고 예. 늦은 시간에서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네. 그런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확실히 목골역, 이제 네. 대연역, 음. 경성대 부경대역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입지가 이렇게 딱 남구에는 이렇게 3개 지역이 있는데 다 장점과 단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여기가 또 앞으로 기대되는 것이 이제 그래도 이제 DIL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4,488세대인가? 그 정도 될것 네. 같아요. 지금 분양한 것 중에서 제일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죠. 분양한 것 중에서는 와 1단지 이렇게 2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신기한 게 여기도 앞에는 또 5구더라고요. 네, 작은 평수를 25평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여기는 그래도 여기 메인 테마인데 앞동을 또 이제 소형 평수로 했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공사 현장이니까 뭐 이렇게 둘러볼 건 없고 그래도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오션시티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셨죠? 예, 그죠? 예. 네. 그래가지고 오션시티를 보고 오션시티를 오션시티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어쨌든 얘가 다 보면 이제 26년 1월 네. 해링턴 말에 12월 그리고 그다음 4월 약간 1년 상간에서 진짜 몇 세대입니까? 한 10,000세대 정도 되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한 네. 9,000세대 되나? 얘가 4,000, 3,000, 얘가 2,000 정도 되나? 그 정도 되죠. 2,200, 그러면 거의 3,000, 9,000세대 넘네. 6,700, 8,000, 거의 만세대네요. 네, 그 정도 되네요. 이 세 개 단지가 이제 만세대 입주하면 약간 그러니까 거의 신도시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약간 시세라든지 혹은 임대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맞죠? 여기는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전세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전세가도 굉장히 낮을 거고 저 입지에 수요자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연 DIL이 어떻게 보면 이 세 개 단지 중에 메인인데 여기 이제 뭐 인피니엘까지 합치면 그렇죠. 4개 단지가 메인인데 네. 제일 늦게 인피니엘보다 제일 좋은 게 제일 늦게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좀 확실히 임대가라든지 아니면 뭐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얘가 차라리 앞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오션시티나 뭐 마레, 인피니엘 실거주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나중에 진짜 한 고비는 분명히 올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저 힘들 네. 것 같아요. 그래도 지도상으로 볼 때는 좀 평평하게 보이지만 맞죠. 생활권 자체가 틀린 데거든요. 딱 보면 네. 여기 있죠, 여기. 네, 생활권이 지금 다릅니다. 여기가 거의 정상이라고 보시면 네, 되죠. 맞아요. 맞죠? 네. 여기가 정상이고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내리막길이고. 그래서 제일하고 롯데 같은 경우는 음. 이쪽 지하 쪽 생활이고 음, 방금 우이 1기 같은 경우는 우한 밑에 생활권입니다. 음. 생활권 많이 다른 데입니다. 맞죠. 네. 예.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경사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아래쪽과 위쪽은 확실히 이제 좀 차이 난다. 차이 난다. 생활권도 차이 나고 예, 예. 입지도 차이 나고. 그렇죠. 근데 대신에 이제 해링턴 마레와 이제 두산 오션시티는 DR이나 인피니엘이 갖지 못한 조망권 이런 것도 그런 조금 거입니다.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네.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한테는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죠? 딱 봐도 단지 앞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좀 뒷동에 이제 경사도가 있는 그런 좀 고층은 확실히 부산항대교 지금 우리 광안대교 다음으로 뜨고 있는 게 또 부산항대교 아닙니까? 그죠? 예. 밤에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이 밤이 이뻐요. 밤이 이쁘죠. 네, 밤이 이뻐요. 맞아요. 그래서 부산은 낮에 임장을 딱 하시고 네. 밤에 꼭 한 번 더 임장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네. 랜드마크 시설이라든지 인프라는. 그래서 부산항대교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재조명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항대교가 의외로 이제 조망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중국 사람들도 항만에 대한 요 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궁금해하고 좋아요. 밤에는 그래서 진짜 예쁘죠. 영도가 하풀이 된 게 즐거운 이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항만시설로가 배가 지나다니고 밤 되면 이 시설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불이 싹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해운대 같은 그런 일반 바다는 망망대 밤에는 안 이뻐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광안리는 광안대교 때문에 밤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네. 간만동, 무안간만동에 이제 부두가 있는데 얘네들까지도 예뻐요. 밤 되면. 그렇죠. 장난 아니죠. 그 맞죠. 조명이 네. 진짜 화려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사실은 이제 조망권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조망권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입주 시기 자체가 1년 상관으로 해서 좀 겹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역 클라센트, 그다음에 대연 8구역, 그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파크 프루즈까지 이렇게 좀 주거 인프라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